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우리 은하님이 또 팔랑팔랑해요. 기분 좋아 보여요. 아주. 아, 그런가요? 이유가 있지? 또 왜 제 근황을 까발리네. 어디 가야지 또. 날씨도 좋은데. 근데 지훈 박사 자꾸 그러면 처벌될 음. 수 있어. 왜? 그 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게 명예훼손이야. 어디 간다고 얘기하는 게. 훼손되는 것 같아요. 에딘버러를 가기로 했습니다. 좋겠다. 에딘버러 네. 진짜 좋아하는 곳인데. 저는 처음 가보거든요. 정말? 지훈 박사가 하도 좋다고 해서 좋아. 예, 대신에 바쁜 지훈 박사 대신에 제가 가보기로 했습니다. 나 대신 가는 거였어? 네. 그래도 어쨌든 대놓고 어디 간다고 일단 얘기를 딱 해놓으니까 좀 마음 편하지 않아? 부끄럽고도 편하네요. 가볍게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MBTI I라서 쑥스럽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오늘 말 나온 김에 대놓고 여행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행 얘기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행만큼 설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여행 유튜브가 많겠지. 그렇지. 여행 TV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여행에서는 돌아오자마자 또 가고 싶기도 하고. 여행 가는 핑계는 좀 다른데 지윤님은 무슨 핑계로 여행을 가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요. 네. 왜? 뭘 또 고백하려고? 지금 그랬잖아. 여행 가기 전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지. 저는 여행 가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진짜? 뭐가 힘들어? 가기 싫어서. 할 말이 없다. 제가 이제 귀차니즘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어디 밖으로 나가는 거 싫어하고 집 나가면 고생이야. 이걸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하고 네. 짐 싸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짐 싸는 건 좀 귀찮아. 근데 원래 그 비행기표 살 때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아. 비행기표 사야 되고 뭐 그래요? 이런 거 계산하고 뭐 내가 또 엄청나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스타일이잖아. 제인가요? 제이지. 극제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가 어긋나면 안 돼요. 호텔도 정확하게 딱 돼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어디로 움직인다 이동한다 하면은 기차표 버스표 이런 거 다 미리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근데 해봤자 또 가면은 변수가 막 생기잖아. 그치. 그 변수도 이제 감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아? 엄청 많이 받아.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또 가면 즐겁지. 그렇죠. 다녀오고 나면은 이제 추억도 많고 그리고 정말 그때가 내 인생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다녀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아이들이랑 다녀오면은 이제 가기 전까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는데 다녀오면은 정말 소중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은하님은 여행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까지야. 예전에는 뭘 보러 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림을 보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뭐 박물관을 가거나 성당, 절 이런 데 주로 갔고 이제 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이런 딱지가 붙여진 건 꼭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길을 나서죠. 근데 뭐 이제 이 딱지 붙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더 막 모아서 도시를 어지럽게 만든다고 해서 이슈도 많은데 근데 이제는 그림도 하도 봤더니 그게 거기 갖고 이게 저기 걸려 있었나 뭐 이래? 헷갈려. 그래서 헷갈리니까 허무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왜 갔냐? 그러니까 특히 왜 화가들 중에 다작가들 있잖아요. 렘브란트, 고호, 모네 막 그건 여기도 걸렸고 저기도 걸려있으니까 내가 어디서 뭘 봤더라. 렘브란트 자화상 뭐 몇 년 버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젊을 때는 이렇게 보러 가지 않으면 여행의 의미가 없다. 그림이나 건축을 보고 가면 관련된 책을 읽고 갔다 와서 또 조사를 해서 작가의 생애를 알고. 수학여행인데 거의?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리조트 가고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그치. 나도 많이 안 갔던 것 같아. 네. 젊을 땐. 근데 나이가 드니까 변했어. 그래서 나이가 들고 회사 일에 치이고 지치고 했을 때 설 연휴에 가족들이랑 다낭을 한번 갔어요. 베트남 다낭? 나도 갔었는데. 경기도 다낭시. 경기도 다낭시. 한국 사람 너무 많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족들이랑 갔는데 거기가 바닷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인기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대부분 풀장에서 놀지. 그치. 그 바닷가에 가서 멍 때리면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가족들 건강 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향후 진로 문제, 40대에도 진로 문제 얘기하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다낭에 갔을 때 저도 사실 호텔 풀에서 놀았지 바닷가를 막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바닷가가 너무 아름다운 곳은 또 따로 있기도 그렇지. 하고 보통 동남아 같은 경우는 섬이 그렇게 바닷가가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애들한테 이제 항상 여행 같이 다녔으니까 휴가철에 어디가 제일 좋았냐라고 물었더니 얘네는 리조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 뭘 좋아해요? 영국. 얘네는 런던하고 이제 가실, 에든버러 갔을 때 너무 좋았다. 아, 그렇구나. 너 닮았나 보다야. 아니, 왜 날.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내가 무슨 대단한 연구 업적을 남길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전투적으로 미술관이랑 유적지를 보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아무리 뭐 유명한 데 간다 한들, 그냥 책에 나온 거 보러 가는 거잖아. 뭐 그렇긴 하죠. 응, 내가 뭐 거기서 대단한 뭐 발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굉장히 재치 있는 작가인데 맞아요. 여행의 기술이란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쓰인 문구 중에 하나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뭔데? 오늘날의 여행은 여행 책자에 이미 다 평점을 매겨진 대로 찾아다닌다. 그치. 여기는 별 3개, 저기는 별 4개, 별 4개는 꼭 봐야 해.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 그러면서 언급한 인물이 훔볼트 들어본 적 있죠? 그럼. 18세기 독일 학자인데 그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천재지. 그렇죠. 1769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여행 다니면서 보고 적은 게 다 인류 최초야. 그래서 후대가 연구하는데 잣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학생 시절에 지리 시간에 이제 배운 걸 생각해 보면 고도에 따른 식물 분포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몇 미터에 가면 어떤 식물이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 사람이 연구해서 정리했고 해류의 움직임 이런 것도 다 연구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그때 당시에 유럽을 넘어서 남미, 중앙아시아까지 여행을 했대요. 그 당시로서 너무 대단하지. 그러게.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도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높은 데 가면 고산병이 생긴다라는 것도 발견을 했대. 아, 정말? 이러면 너무 보람찰 것 같지 않아? 여행을 딱 했는데 동물, 식물, 천문, 기후, 광물 막 이런 것까지 내 이름도 막 붙이고 이러면 신날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 갔다 와서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러고 말 텐데 그거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서는 연구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훔볼트 해류 이러면은 뭐 있어 보이잖아. 그치. 그렇죠. 김지윤 XX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한테 남는 게 인스타 사진 뭐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것도 해시태그 찾아보면 막 수십만 장이 똑같은 게 떠 있어. 같은 그 각도로 찍은. 그렇지. 네.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은데 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근경 변경이란 여행기를 남겼어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서 제목은 몰랐는데 나는 이 여행기를 이렇게 쓴다. 좀 생뚱맞죠? 근데 하루키도 얘기한 게 오늘날 여행을 하고 그 여행에 대한 글을 쓰고 여행에 대해 한 권의 책을 엮어낸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는 여행이란 게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알랭드 보통이나 무라카미 하루키나 이제 여행이 더 이상은 뭔가 신선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냥 구글 별점 따라다니잖아. 그치. 네. 좀 그런 게 있지.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래도 해외 여행이 특별한 경험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뭐 근데 이제 요새는 많이들 나가니까 또 이제 약간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일상적인 보통의 여행기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무슨 SNS에 올라오는 거 이런 걸 이제 차치하고라도 프로그램 봐, 여행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복밀처럼 막 나갔거든. 아, 그렇죠. 그래서 스타들, 뭐 아이돌, 뭐 가수나 뭐 배우들 데리고 나가갖고서는 막 어디 여행 찍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거의 죄다 망했어. 아, 진짜 요즘은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고 되는 것도 거의 없었는데 유일하게 뜬 게 그거잖아. 뭔데?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그건 겐지스 강물을 마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마다가스카르인가요? 마다가스카르. 정말 그런 데는 아직도 가기 어렵잖아요. 그치. 가기도 어렵고 또 가서 또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잖아. 위험해. 겐지스 강물 마시는 거 위험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절대 흉내내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맞아요. 뭔가 그런 특별한 점이 조금 퇴색되어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니면은 사실 방송국에서는 여행 프로그램도 별로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행 가이드 별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여행 다닐 때 여행 책자 굉장히 많이 사봤잖아요. 론리 플래닛 같은 론리 플래닛. 야, 진짜 옛날 얘기다. 저스트고, 렛츠고 시리즈 이런 거 꼭 챙겼거든. 그래서 막 무거워도 낑낑 메고 다녔는데 그래서 여기 별점 높은 곳 꼭 가봐. 막 이랬는데 참 이제 별점이란 게 여행을
고만고만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 좀 뜬금없는데 돌아오는 길에 여행 책자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 확인사살이야? 내가 간 곳이 얼마나 괜찮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가봤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 놓쳤네. 근데 여긴 별것도 아닌데 왜 별이야? 뭐 이렇게 화도 내고. 그래서 재밌었는데 요즘은 사실 책 잘 안 사요. 그쵸. 필요가 없어. 그냥 핸드폰 들고 나가서 암스테르담 미술관 찍고 암스테르담 맛집 찍고 그러면 이제 쭈쭈쭉 뜨니까.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뜨니까 내 관심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 책은 쭉 읽으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발견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은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증폭해서 보여주니까 좀 더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가끔 이 여행 책자가 그리울 때도 있어. 맞아. 그 여행 책자들이 아무래도 사진도 막 좀 좋은 거 넣고 하려다 보니까 두껍잖아, 종이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드 커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겁거든요. 너무 무거워. 근데 그걸 이렇게 쭉 읽는 게 나도 즐거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책을 여전히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인 게 우리가 뭐 온라인이나 페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서 여러 정보를 찾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결성이 좀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딱 그때 막 반짝반짝 빛나는 정보를 얻고 그래서 이거 맞아 하고 있는데 책처럼 이렇게 쫙 하나의 어떤 큰 구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쫙 이제 그 일관성을 가지고서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책에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가이드북이 굉장히 유용한데 그 역사도 꽤 오래됐더라고요. 물론 뭐 로마 시대 이럴 때도 그리스 신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 책자 이런 것도 있었대요. 근데 진짜 전문적 여행 책자가 나온 거는 19세기부터. 19세기. 이때 이제 유럽에서 기차 여행이 좀 더 대중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뭔가 안내서가 필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점점 발전을 하고 20세기 초반에 되니까 여행 책자가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여행 가이드 중에 대표적인 게 카를 베데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출간한 여행 책자인데요. 1828년에 독일 마인츠 지방. 네. 에 대한 여행 책자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각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펴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구성이 재밌어. 도시의 지도. 그다음에 영어, 불어, 독일어로 된 간단한 회화. 들고 다르더라고요. 요즘도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 뒤에 있잖아, 항상 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거기서 시작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베데커의 책들을 역사를 바꾼 책들이란 책에 소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행 가이드란 게 진짜 인간의 생활을 많이 편리하게 하고 그치. 바꾸었으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가이드북도 있고 여행기라는 것도 있죠. 여행기. 기행문인 거지? 그렇죠. 뭐 옛날로 치면 13세기, 14세기 이 정도에 나온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그다음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로. 그다음에 또 더 위대한 K 여행기. 해초 스님이 쓴 왕호 천축국전. 이걸 K라고 해야 되냐? 요즘 아무데나 K 붙이는 거야. 신라인데 S 아니야? S인가? 하여튼 이분이 신라에서 출발해서 인도, 중앙아시아, 아랍을 여행하고 쓴 여행기라는데 이거 학교 때 대충 배운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1908년에 둔황에서 발견돼서 지금 프랑스에 있다고 진짜? 하네요. 얘는 왜 이렇게 우리 거 많이 갖고 있냐? 그러게. 하여튼 옛날 여행기들은 좀 뻥이 심하잖아. 그치. 그 동방견물록도 봐도. 어차피 다시 와갖고 보고서는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게 어떤 본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여행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8세기잖아. 그렇지. 예. 근데 마르코 폴로 동방견물록이 한 13세기 후반 정도니까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여행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뭐 4대 여행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4대니 3대니 붙이는 것도 만들어 붙이는 거라 갖고 그렇긴 한데 맞아. 어쨌든 이게 뭐 잘 알려진 여행기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인도도 갔잖아요. 그렇죠. 인도의 공주 허황옥이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다는. 가야죠, 거기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삼공주사에 나오고 있고. 최초의 국제 결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쪽 경상도 지역이 이 인도랑 조금 이제 인연도 많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두 마리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이라든지 맞아요. 인도 문화랑 약간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은하님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안 가본 곳 중에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안 가본 곳 중에 가보고 싶은 곳은 모로코나 알제리 같이 북아프리카 지역. 오. 제가 아프리카 쪽은 많이 안 가봤고요. 또는 그리고 지금은 사우디. 사우디? 응. 왜? 왕세자님? 차도로 쓰고 좀 다녀보고. 진짜 가리고 다니게? 알제리는 이방인의 작가 까미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고. 근데 가보신 분들은 좀 많이 말리더라고요. 왜? 아름답긴 한데 치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10여 년 전에는 테러 자금 마련 같은 것 때문에 납치 사건도 꽤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우디는 요즘 굉장히 개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큰손 왕세자님이 엄청나게 개방을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성 여행객들에게 특히 굉장히 폐쇄적이었거든요. 그쵸. 비자 받기도 힘들고. 근데 요즘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메카 같은 데 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이거 신성한 곳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가? 인샬라. 근데 올해는 친구 초대로 캄보디아에 다녀왔고 그게 이제 좀 간만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윤님은 어디 가보고 싶어요? 저도 옛날부터 모로코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모로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부터 그 영화 카사블랑카를 엄청 좋아했거든. 험프리 보가트 나오는 거? 야씨 그렇게 사실은 험프리 보가트가 외모상으로 봤을 때 미남도 아니고 그치. 얼굴도 좀 크고 키도 좀 작잖아. 그건 어쩌면 그렇게 멋있냐. 나는 영화 사브리나에 나올 때 좋아했는데. 거기서 진짜 멋있었지. 그렇죠. 사브리나에서도. 그래서 카사블랑카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로망을 뭐 이루어줄 정도로 아름답진 않다. 대신에 모로코의 다른 곳들이 이렇게 예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파스인가? 거기가 페즈. 네, 페즈라는 곳이라든지 뭐 그런 곳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고 그리고 옛날에 TV에서 이 모로코에 간 어떤 젊은 친구들이 뭐 여행하고 그리고 뭐 어떤 민박같이 이런 데 묵고 이런 걸 봤는데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갔어요. 좀 굉장히 묘하게 이국적이더라고요. 언제 우리 한번 같이 가보기로 하죠. 근데 가끔 여행의 역사가 궁금하기도 해요. 아까 여행기 얘기도 했는데 역사적으로 여행의 시작이 뭐였을까? 일단 여행이란 게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을 잠시 떠나야지.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뭐 영원히 벗어나면 이미그레이션이나 디아스포라 뭐 이렇게 되니까. 망명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거지. 그럼 옛날 생각해 보면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올림픽 제전이 있었으니까 그쵸. 이제 각 도시 국가에서 참여하려고 모여드니까 그것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로마 시대에는 온천으로 휴양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여행의 가장 원초적 형태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근데 일단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여행 간다 그러면은 해외를 나갈 때 딱 준비를 하는 거 여권이죠. 근데 여권을 들고서는 사실 뭐 우리가 웬만한 곳은 다 갔고 그래서 한국의 여권 파워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갈 수 없는 곳들이 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전쟁이 있다든지 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곳이라든지 뭐 내전이나 치안이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못 가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가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안전이 보장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뭐 가깝게 생각을 해보면 냉전 시기 같았을 때는 우리가 독일로 못 갔잖아. 그렇죠. 뭐 그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고 또 평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막 70년대 이럴 때 일본 사람들 경제 성장 쫙 하면서 막 영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쫙 하면서 또 확 나가고 맞아요. 중국이 또 이제 막 나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일반적으로 좀 먹고 살만해졌다. 좀 즐겨보자. 이제 이래야지 사실 나가는 거고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나가는 거면 여행이 아니고 망명이지 망명. 그거는 고생길.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통수단.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잘 발전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차라든지 뭐 열차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비행기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여행을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방향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죠. 고생을 하면서도 막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가냐고. 성지순례. 이거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렇지.
중세는 암흑의 시대인데 그래도 중세도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걷거나 말 타고 갔겠죠. 고행이지. 그렇지. 근데 왜 우르르 같이 가면 재밌을 수도 있지. 별로 아니야. 제프리 초서라고 이제 영국의 작가죠. 네. 14세기에 쓴 캔터베리 테일즈라는 게 이제 유명한데요. 이 얘기가 성지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준 재밌는 얘기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거봐, 힘들었던 거야. 힘들어서 재밌는 그 썰을 풀면서 보면은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하잖아요. 그 명분이 뭐였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럽의 순례자들을 아랍, 무슬림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루살렘으로 유럽에서 꽤 많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성지순례라는 게 꼭 기독교, 뭐 서양의 것만은 아닌 게 아까 뭐 해초 스님 얘기도 했고 네. 600년대, 627년에 당나라 현장법사가 인도로 배움의 길을 떠났으니까 그거는 이제 부처의 그 배움을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서유기의 삼장법사의 모델이 된 분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여행 역사 하다 보니까 제일 그래도 우리가 역사하면 얘기하는 게 17세기 중반부터 영국에서 있었던 그랜드 투어를 빼놓을 수 없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주로 간 건데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대륙으로 간 거죠. 그렇죠. 네. 예술, 역사, 인문 교양을 익힌 유학이라 그래야 되나? 수학여행이지 뭐. 그런가요? 그렇군요. 근데 이 그랜드 투어를 언제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1572년에 이 영국의 엘자베스 여왕. 네. 이 엘자베스 여왕이 후원을 해줘서 필립 시드니 경이 유럽 대륙으로 여행을 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초의 그랜드 투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우리가 영국 대영 제국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전에 영국은 정말 보잘것없는 촌스러운 척박한 섬나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세련되고 문화유산이 찬란한 곳은 대륙 유럽이었으니까 이제 그걸 보러 간 거고 그 중에서도 사실 정점은 이탈리아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정치나 경제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 정치사에서는 특히 의회 정치, 민주주의 사에서는 이 명예혁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국이란 나라가 정치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그러면서 사유재산이 이제 인정이 되고 뭐 텍스라든지 세금 정책을 왕이 마음대로 못하게 해갖고 영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닦았고 그리고 뭐 이제 쭉쭉쭉쭉 발전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게 저기 누구냐 MIT의 네. 아세모글루 교수님이 맨날 얘기를 해줬던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 아세모글루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이 자리를 잡게 되고 네. 그리고 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투어를 떠난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 영국 귀족의 자제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이제 뭐 엘리트들의 자제들이 이제 뛰어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튜터를 끼고 유럽 대륙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교육적 차원 그런 거죠.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그랜드 투어의 구성 요건을 4가지다라고 꼽았더라고요. 1번 뭐 당연히 참가자. 영국의 귀족 자제. 그렇죠. 2번은 귀족 자제를 돌보는 가정교사. 그러니까 튜터. 네, 꼭 튜터가 이제 따라 붙었고요. 3번은 로마를 포함하는 여정. 역시 로마야. 네, 역시 로마는 꼭 포함돼야 된다. 이터널. 그렇죠. 유니버시티. 4번은 체류 기간이 2, 3년 정도 돼야 된다. 꽤 길었죠. 근데 이렇게 2, 3년 동안 튜터까지 데리고 돌아다니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귀족 도련님들인데 뭐 걱정을 해. 그래서 그때 영국의 상류층 젊은이들 중에 이탈리아로 투어 갔다 오지 않으면 명함을 낼 수 없었다. 왕따 당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꼭 이제 명함을 내기 위해서 나도 갔다 왔어! 이거 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사오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뭐 하나씩 들고 왔는데 그때 이제 베니스 풍경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린 카날레토 이런 화가들의 그림도 여행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기념품 중에 하나로 팔렸다 그래요. 지난번에 내셔널 갤러리 전에도 왔었잖아. 네, 거기 또 설명에 그런 게 이제 좀 붙어 있었죠. 근데 아직도 유럽 가면은 관광지에서 이제 풍경화 그려파는 화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는 다 스마트폰으로 인증샷 찍어오니까. 그렇죠. 풍경화 사서 간직한다는 건 정말 옛날 얘기죠. 이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같은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나름 그랜드 투어 여행기인 셈이죠. 독일인이 가긴 했지만. 근데 재밌는 게 이 그랜드 투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귀족 도련님들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
뭐 나는 왕따 안 당하기 위해서 다녀와야 되고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18세기 말에는 이제 영국이 막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귀족뿐 아니라 어느 정도 부유한 일반 중산층 뭐 그리고 젠트리 계급 뭐 전문가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제들이 그랜드 투어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회적 부가 훨씬 늘어났나 봐요. 그렇죠. 이제 부가 늘어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먹고 살만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쟤네들 귀족들이 한다는데 나도 하자.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막 가보겠다고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경제가 발전하면은 다 나가는 거지 한 번씩 보러. 콧바람 쐬고 해외도 보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옛날에 귀족 자제들을 데리고 튜터가 가고 막 이럴 때는 정말로 교육적인 차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이제 중산층이나 대중들이 참여를 하고 나서부터는 뭐 조금 문화적인 차원으로 넘어왔대요. 물론 뭐 그림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하는데 어디가 맛있고 뭐 이런 거. 나랑 비슷한데? 좀 약간 대중문화화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 되게 재밌더라고 그것도. 근데 우리가 그랜 투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담인데 영어에는 투어와 트래블의 의미가 좀 다르대요. 투어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잠깐 여가를 즐기다 돌아오는 거고 트래블이란 거는 좀 장기적으로 떠나서 다른 지역을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의 문화에 스며드는 상황. 좀 힘을 많이 들여야 되죠. 그래서 트래블의 근원이 트라바이. 트라바이? 그거 불어 아니야? 그렇죠. 불어로 일하다, 노역하다. 그래서 트래블에 훨씬 힘들이고 애쓴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회사 이름들이 다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모두 투어지. 트래블은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약간 투어와 트래블의 차이는 고생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건가? 좀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몇 개 안 되는 불어 중에 트라바이. 그 노래 있어. 주누뿌바바예 하고 일하기 싫어 죽겠어. 일하기 싫어 죽겠어. 뭐 이런 노래. 지윤 박사님의 심경인가요? 그렇지. 내 심정이지. 늘 그렇게. 근데 지윤님은 여행 가면 기념품 좀 사요? 이거 사. 괜한 질문인가? 안 사. 당연한 건데 내가 얼마나 나. 근데 이제 요새 가끔 내가 지난번에 사줬잖아. 일본 갔다 오면서. 근데 그냥 올려니까. 아리가또. 그래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하는데 까먹어요, 잘.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거저것 많이 사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시들해졌어요. 그러니까 뭘 사오면 이제 나중에 너무 짐이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냥 기념품점에 가서 사진을 찍어. 그래서 그걸 그냥 인스타에 저장해두고 즐기는. 근데 예전에 집집마다 가보면 기념 스푼이나 작은 접시 같은 거 모아서 장식장에 넣어두는 그치. 그 어머님들 많았는데 요즘 집들이 다 하얗게 미니멀 인테리어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장식장에 뭐 여행 기념 접시 넣어두는 집도 없지 않아요? 없지. 근데 나도 거의 안 사는데 저는 근데 애들한테 사준 건 있어요. 뭐 사줬어요? 지난번에 런던 갔을 때 내셔널 갤러리에서 후드티를 사달라고 이것들이 비싼데. 비싸 그런 데서 파는 건 또. 아니 그렇다고 뭐 후드티 사갖고 내셔널 갤러리 써줄 순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하늘색 그 내셔널 갤러리 후드티를 하나씩 사달라고 그래갖고 하나씩 사줬지 그건 또. 왜 이상하게 남자들이 그런 거 왜 살라 그러는지 내셔널 갤러리에서. 엄마보다 낫네. 그래서 그걸 하나 사줬는데 귀차니즘이 또 발동을 해서 원래 저를 위해서는 잘 안 사고 이제 병이지 거의. 안 사는 병. 안 사고 귀찮아서 안 움직이고. 불치의 병이에요. 눈물의 여왕도 아닌데 왜 불치의 병에 걸렸을까? 요새 거 열심히 보구나.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랜투어 얘기도 했지만 여행업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글로벌리. 그렇죠. 각 나라가 사실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목을 메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날 관광업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게 그래도 운송기술이랑 관련이 많겠죠? 그럼요. 그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증기선, 스팀 엔진. 그래서 이런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도 좋아해.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진짜 과학의 발전으로 전 세계를 압축적인 시간에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치밀하게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도 정말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이제 대영 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작가인 줄 베르는 프랑스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국뽕을 발휘를 하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증기기관도 그렇고 뭐 여권 스탬프도 그렇고 비자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공은 영국 사람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파스파르투를 붙여갖고 프랑스 사람 하나 붙이긴 했지. 비서는 프랑스 사람.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매스 투어리즘이라잖아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간 단체 여행. 이런 게 가능해진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량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부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차도 있고 증기선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대충 보면은 이런 거를 보통은 부유층이 먼저 딱 누려요. 소수, 제한된 소수가 딱 누리고 독점하다시피 이용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 이게 10명한테 뭐 10불을 받는 것보다 100명한테 2불을 받는 게 더 돈이 남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대량으로 사람들을 수송하기 시작하면서 매스 투어리즘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최초의 여행사를 차린 사람. 네, 영국 사람 토마스 쿡. 많이 듣던 이름이다. 2019년에 토마스 쿡 파산했어. 네, 맞아요. 이 사람이 1841년에 그 여행사를 세우면서 이제 패키지 여행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요. 근데 왜 했냐? 뭐 당연히 이제 철도가 확장 개통을 되고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도 이제 그 철도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목적은 다른 거였어요. 뭐죠? 살던 동네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러프버러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금주 집회가 있었대. 금주 집회? 네,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또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가갖고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금주를 주장하던 운동가들을 전부 다 데리고서는 저기 가서 우리 집회 같이 가자. 아 진짜? 그럼 같이 가서 한잔 하는 게 아니라 금주 집회 하려고 간 거야? 그렇지. 참 술 마시러 간 게 아니라 할 일 없는 양반들이네. 근데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무려 485명. 할 일 없는 양반들이 많네. 그지.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끌고 가고 또 숙박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돈이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갖고 처음에는 뭐 이제 주변을 가는 거죠. 뭐 네. 리버풀을 간다든지 스코틀랜드를 간다든지 이런 데로 가다가 이제 점점 반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85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런던 엑스포가 열려요. 오, 엑스포. 네, 이게 첫 엑스포야. 엑스포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그러면 우리 구경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5만 명이 런던으로 여행을 갔대요. 야, 1불씩만 받아도 얼마예요? 1파운드씩만 받아도.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런던이 아니라 영국을 벗어나 보자. 유럽 대륙으로. 그래서 벨기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로 해외 여행을 시작하고 이걸 이제 그랜드 서큘러 투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볼 수 있는 어떤 현대식 단체 관광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기차 티켓을 사면은 이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뭐 일정한 시간 동안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정된 숙박 시설에서 잠도 자고 뭐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뭐 쿠폰이나 티켓 같은 걸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관광 전용 화폐를 도입을 했어요. 우리 이제 사실 알려져 있는 게 여행자 수표 같은 거잖아. 그렇죠.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 근데 그거랑 비슷한 순환 어음을 이제 발행을 해서 그걸 쓰게 한 거죠. 사실은 여행자 수표를 가장 많이 발행했던 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토마스 쿡 여행자 수표에 굉장히 익숙한데. 그래? 근데 우리 어릴 때에도 많이 썼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신용카드가 거의 다 되고 그리고 뭐 ATM에서 각 나라 돈을 또 뽑아 쓸 수도 있게 그죠. 되고. 요즘은 뭐 트래블로그 이거 안 쓰면 맞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안 쓰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단체 여행, 뭐 매스 투어리즘을 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선을 그었잖아요. 야, 대단한 인물이네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여행 얘기 해보다 보니 뭐 즐거운 얘기도 많지만 슬픈 사건 사고들도 많잖아요. 근데 너 얼마 전에 일본에서 택시를 핸드폰 두고 내려갖고 난리 쳤잖아. 그래도 2시간 만에 찾았어요.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폰이 제 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귀국 날짜는 연기하고. 그렇지. 왜냐면 비행기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내 친구 딸은 런던 여행 가서 핸드폰을 날치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도 돌아보면 모든 사건 사고는 다 유럽에서 당했어. 그래? 네. 과장 시절에 마드리드 출장 중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강도를 당해? 마드리드에서? 진짜 번화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우리나라 청담동 같이 명품 샵들이, 개별 샵들이 줄줄이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이게 명동과 청담동은 좀 다르잖아요. 그치. 명동은 인파가 많지만 청담동의 그 명품 거리는 좀 걸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길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없어지니 강도가 둘이나 달려든 거예요. 한 놈은 내 목을 조르고 한 놈은 핸드백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목이 졸려서 기절을 했거든요. 진짜?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봐. 그 강도들이 핸드백을 내팽겨치고 도망갔어요. 정말 와,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지. 그러길래 그런 명품 거리는 차 타고 다니는 거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걸어가면 안 돼.
근데 스페인은 되게 낙천적이고 해피할 것 같은데 좀 의외다. 사고 이후 찾아간 경찰관만 낙천적이었어. 아무것도 안 잃어버렸으니 처리해줄 거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매우 낙천적 분이셨습니다. 근데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출장은 아니고 여행 가서 이탈리아에서는 소매치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치. 길을 묻는 척하면서 떼거리들이 나를 뺑 둘러싸면서 샥 그 돈을 빼가는. 유럽에선 사건 사고가 많았죠. 중남미에서는 예전에 잘 돌아다닐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뭐 사고를 안 당했는데 모든 사고는 방심하며 다녔던 유럽에서 당했습니다. 방심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근데 그런 얘기 들었거든. 소매치기 같은 뭐 그것도 범죄는 범죄지만 뭐 사람을 찌르고 가고 뭐 이런 중범죄 말고 그런 범죄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티칸 시티래. 아니 그런 성스러운 곳에서? 성스러운 곳에서. 왜냐면 관광객이 많으니까. 아니 근데 내가 들어본 바로는 바티칸에서 하루에 현금이 제일 많이 움직인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하거나 작은 기념품 구매 같은 걸 할 때 다 현금을 쓰잖아. 동전 쓰고 뭐 5유로 뭐 10유로 하니까 현금이 많이 돌아다닌대요. 그렇구나. 헌금 박스 들고 튀면 그렇지. 벌 받는데. 그럼 벼락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워낙에 관광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좀도둑들이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당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은 안 좋은 일이 더 많죠. 그렇죠. 네, 뭐 스페인도 사실은 유럽이긴 하지만은 제가 사고 당했을 때가 기차역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난 직후였어요. 네. 좀 안 좋은 그렇죠.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였죠. 저는 거의 당한 적이 없어요. 철두철미해서 그런가 아니 좀 봐요. 없어 보이나 봐. 너는 이렇게 부티가 않아 봐. 나는 걸어다녀. 쟤는 털어봤자 별로 나올 게 없어 보인다. 뭐 이런 거였는지. 근데 이제 뭐 좀도둑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바르셀로나 멋진 도시긴 한데 이제 매년 MWC라고 CES 같은 큰 전시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유럽에 솜씨 좋은 도둑들이 다 모인대요. 저도 사실 뭐 좀 잊어버렸지만 진짜 잃어버렸죠. 물 만나러 왔구나 걔네들이. 근데 진짜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솜씨가 좋아서. 경이롭구나 솜씨가. 그렇죠. 그렇게 이불 밖에 위험한데 여행을 또 떠나려고 하니까 미련한 건지 미친 건지. 뭐 그렇죠?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으니까 또 가는 거죠. 사실은. 정말 사람들이 여행 정말 많이 다녀요. 그치. 우리 얼마 전에 왜 일본 여행 얘기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보면 지금 엔화 약세로 정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코로나 시기를 견뎠나 싶어요. 3년간 왜 우리가 꾹꾹 눌러왔잖아요. 여행의 욕구를. 그러니까 막 보복 여행이라 그러나? 그런 걸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 어디 보복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난 집이 되게 좋아. 그래서 세계 관광기구가 전망하길 작년에 이제 전 세계 관광객 숫자가 팬데믹 이전에 95%가 될 거다. 이제 거의 회복된 거죠. 그러네요. 올해는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와, 여행 얘기는 정말 해도 끝이 없죠. 끝이 없지. 근데 또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묵어도 객지에 있다가 집에 오면 집이 최고요. 그치. 김치찌개 먹어야 돼. 이러는데 그게 며칠 못 가지. 그래서 빠니보틀님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을 탈피하는 거잖아요. 여행에. 그게 이제 또 다른 숨을 쉰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항상 여행을 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러다가도 나는 또 이제 가기 전날까지 징징거릴 거야 아마. 왜 옛날에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잖아. 열심히 일한 지훈 박사 떠나라. 자게 해줘 그냥 집에서. 그런가요? 다녀오면 좋은 기억만 남으니까. 뭐 그렇죠. 네. 이렇게 재밌는 여행 얘기 다음에도 한 번 더 해보죠. 네, 다음에도 한 번 더 해야죠. 네. 배를 탈까 비행기를 탈까 뭐 이런 얘기 할까? 배멀미 있어서 난 배 못 타. 키 밑에 바르면 되네.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진짜. 네, 오늘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은하님이 에딘버러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저는 에딘버러 정말 사랑해요. 너무 네. 좋았어요. 지윤님이 사랑하는 에딘버러 다녀와서 더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흥미로운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이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